2022년에 보는 2023년 경제 전망.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IMF에서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에서 낮춰 2.7%로 발표했습니다. KDI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낮춰 1.8%로 전망하셨는데요. 어떤 요인 때문에 낮아졌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대외권이 안 좋아지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서 수출, 투자, 소비를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률 전망도 1.8%로 낮추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인 2%만큼도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인이 되는 수출, 투자, 소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 수출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달러와 강세에도 수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제 무역은 주로 달러화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달러화가 강해지면 자국 통화 기준으로 수입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물량도 감소하게 되고요. 만약에 달러화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이 오르지 않았더라면 우리 수출에 더 큰 부담이 되고 무역 수지 적자폭도 더 컸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출의 기여가 컸던 반도체가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수출 부진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내년엔 어떨까요?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고 가격도 많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는 4.3%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여행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서비스 수출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경상수지는 160억으로 전망하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인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경상수지가 2015년, 16년에 1000억 달러 정도 흑자였고 2021년만 하더라도 880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160억 달러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흑자입니다. 세계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거의 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가 소폭의 흑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투자 부진이 일부 완화되었는데 내년에는 투자가 부진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요인 때문입니까? 우선 설비 투자는 수출과 상당히 밀접한데요. 반도체 산업이 둔화되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서 0.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건설 투자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시장이 부진하고 최근에는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0.2%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 민간 소비를 볼 텐데요. 올해 수출은 부진했지만 그나마 민간 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내년에는 고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3.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내년 민간 소비 어떤가요? 그나마 민간 소비가 다른 부문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이제 대면 서비스업 쪽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민간 소비가 상반기 전망에서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봐서 민간 소비 전망도 낮추게 되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보다는 내려간 3.2%로 전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유가가 2002년보다 15% 정도 하락한 84달러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봤고요. 공급 측면의 영향이 줄어들고 또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아 수요도 줄어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내려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용이 크게 상승한 부분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인 2%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실업률도 크게 떨어졌고요. 고용 여건은 호조세를 보여 반가운 소식인데요. 내년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 명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심각한 수준인가요? 우선 올해 취업자 수가 80만 명 정도 대폭 증가한 데서 내년에 추가로 8만 명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여건 자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망은 KDI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보고서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파릅니다. 우리 경제도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보다 높은 상태인데요.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금리 인상은 그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관건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는 낮아지고 경기 둔화 국면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한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겠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되고 있지만 기업 부채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응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금융시장 불안 위험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을 정리해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 기업이 교정 조정되고 신생 기업이 그 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주요 경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가 많이 커졌고 이 기관들이 부실해지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된 재정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매우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년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봤는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이번 현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30년 후까지 장기 경제 전망에서 3가지 시나리오 모두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하락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는 노력은 필요한데요. 대외 개방이나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박사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인사이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D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